오늘은 하반기 정부의 기초연금 단속 강화로 받은 기초연금을 모두 토해내고 환수되는 사례와 기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례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작년 11월 인천 도심 빌라에서는 숨진 지 2년이 지난 70대 노인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숨진 어르신의 40대 자녀가 어머니의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2년이나 넘게 사망신고를 안 했던 것인데요. 그때 40대 자녀가 어머니 대신 부정수급한 기초연금은 약 1,500만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6월 1일 정부는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 시스템을 확대하여 사후 관리체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의 외부 자료를 입수하여 수급자의 인적 변동 확인 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한다고 하고요. 건강보험에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하여 보다 더 정밀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수급을 잡기 위해서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잡아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54건이 발생했고 건당 평균 180만 원이 발생한 상황이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망 의심 고령자 조사, 사실이혼 등 관련 조사를 연간 3만 6천 건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기초연금 부정수급 사례 발굴은 국가 차원에서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을 한 경우 거의 대부분은 걸리고 받았던 기초연금은 환수가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정기 확인조사가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초연금 못 받는 사례 10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끝까지 들어보시고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특례시 거주기준 변경입니다. 이 내용은 탈락 기준이라기보다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특례시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로 2022년에 적용이 되면서 해당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재산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면서 재산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재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 직원이 자격조사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안 된다, 월급이 많아서 안 된다, 집값이 얼마여서 안 된다 등 다양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요. 그 말만 들으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뭐라 하든 간에 무조건 신청부터 넣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번잡한 일입니다. 이거를 공무원의 짐작과 생각으로 선정 및 탈락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뭐라고 하든 간에 무조건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기초연금의 자세한 심사 기준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옳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를 하시고 탈락이 되셨다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때 내가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유가 개선이 된다면은 다시 신청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세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탈락한 이유가 해결이 됐다면은 꼭 다시 재신청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세 내역을 봤을 때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자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아니면은 일 때문에 출장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길게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기초연금을 언제 받는지, 언제 신청을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생일이 10월 11일인 경우 이 생일 전달인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내용을 모르셔서 이 신청 일자를 모르셔서 몇 개월 뒤인 12월이나 다음에 1월, 2월, 3월 이때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일이 되기 전에 꼭 이 기초연금부터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연금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경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 차량가액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사례와 약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은 고급 승용차로 판단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은 고급 승용차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외사항으로는 고급 승용차이지만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한 대까지 고급 승용차는 인정해 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받게 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으로 추산이 되어 생계급여마저도 탈락되어 버릴 수가 있고 추가 혜택인 의료급여 또한 탈락이 될 수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소득으로 산정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있으나 마나한 정책인 거죠. 현재 이런 분들이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제도적인 허점이나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공무원, 사학, 군인, 별장 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사항은 있지만 대부분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또한 향후 시정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셔서 연금을 분할하여 받지만 그 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분할연금이 100%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그리고 다른 소득들을 합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콘도, 고급 헬스 이용권, 요트, 승마,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회원권 가액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부정수급 사례와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분들의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